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이랑 그 물가 상승이랑 그 다음에 최근에 금리 관련돼서 좀 돌아가는 거, 판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제가 요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좀 그 시중에서 도는 이야기들이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 궁금하셨던 게 좀 많이 풀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영상이 좀 뜸하죠. 잘 못 올리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뭘 해드려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는 와중에 지금 상품 구성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네, 좀 그쪽에 치우쳐 있느라고 유튜브를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영상을 많이 못 찍어서 죄송하고, 이게 상품이 구성이 완비가 되고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다시 이거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면, 좀 정리가 되면 그러면 다시 영상을 또 활발하게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오늘 간략하게 뭐를 좀 볼 건데요. 일단 최근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게 이런 키워드들이 유튜브나 뉴스에서 한번 쫙 이렇게 훑고 넘어갔죠. 그래서 다들 공포다, 물가 상승이랑 인플레이션 공포다, 좀 요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뭐 5월에 지금 이제 거의 통계가 나온 것들을 봐도 주요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어마무시합니다. 좀 말이 안 되게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솔직히 많이 오른 게 맞아요. 근데 저희가 체감을 해도 물가가 최근에 또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게 세계 각국의 이제 주요 당국자들 있잖아요. 뭐 ECB 총재도 있을 거고, 뭐 연준 의장도 있을 거고, 미국의 재무장관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뭐 짠 거 같아요. 물가는 올라,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맞는데 이거는 일시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일회적 요인이니까 금방 사그라들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다수고, 요게 물가가 계속 오르곤 있는데 금리 인상은 안 할 거야, 금리 인상은 아직은 생각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은 순리가 이거잖아요. 그동안 양적 완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찍었어. 국가에서. 특히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어요. 그럼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죠. 그럼 돈이 싸지니까 당연히 인건비도 올라가, 물가도 올라가,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오죠.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하실 게 아니라 이미 왔습니다. 지금 우리 이미 맞고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사실 이제 나라들이 이거 인플레이션이야? 이렇게 물가가 갑자기 올라? 그럼 안 되잖아. 그러면 돈의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돈의 가치를 다시 상승시키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도 할 거고 금리 인상도 할 거고 요렇게 이야기가 돌아가야 맞는데, 이상하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인건비는 미친 듯이 오르고 인플레이션도 미친 듯이 오고 있는데 금리는 안 올려요. 심지어 지금 미국채 금리도 오르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근데 이상한 게 계속 물가랑 나머지 건 다 지표는 올라요. 그래서 이게 뭔 상황이야 하고 이제 주요 당국자들한테 눈길을 돌리죠. 우리 어떻게 해요? 하고 보고 있는데, 야, 괜찮아. 인플레이션 일회적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금리 인상 없다. 괜찮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상황을 좀 한눈에 보여드릴게요. 이제 5월 21일에 나온 CPI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요거를 좀 보여드릴 건데, 요게 지금 계속해서 매 달마다 뭐 0.1, 0.2, 0.3, 0.4로 최근에 0.6, 0.8, 0.6 이렇게 계속 올랐으니까 미친 듯이 오른 거죠.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5%입니다. 물가가 1년 만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기저효과가 있었다고 쳐도 전월 대비 0.6%인데 이게 매월 기준이면은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물가도 물가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에 실업급여를 하도 재난지원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미국의 이제 인력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사람을 쓰고 싶은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2달 동안 딱 급여 인상분이 7.4%랍니다. 믿겨지시나요? 2달 만에 온 나라의 평균 급여가 7.4%가 오른 거예요. 연봉이 5천만 원이었으면 갑자기 2달 만에 연봉이 350만 원이 넘게 오른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이게 7.4%가 어떤 수치냐면 통상의 연 임금 상승률 있죠. 코로나 이전에. 그거의 3배랍니다. 그러니까 2달 만에 지금 3년치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친 듯이 오르죠. CPI도 방금 통계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도 미친 듯이 오르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가 웃기냐면 제가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뭘 볼 거냐면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볼 겁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얘네가 오르다가 이렇게나 많이 오르다가 이때 떨어집니다. 네, 지금 주단이거든요. 최근에 금리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CPI도 근월물이 저렇게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미친듯이 올랐다며. 근데 국채 금리가 떨어져.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시중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채권의 금리는 딱 그게 듀레이션 동안 일정하잖아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채권 금리는 얼마예요? 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채권을 갖고 있기 싫죠. 물가가 오르면. 왜냐면 온갖 자산 가격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 오르잖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 가격이 다 오르고 시중 금리도 다 오르는데 누가 채권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을 팔죠. 그럼 채권을 계속 매도를 하다 보니까 매도세가 심해지면 채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집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반비례해서 채권 수익률은 올라요. 그래서 채권 금리는 오르게 되는데, 그래서 원래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공식이 원래 있어요. 공식대로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공식이 깨졌습니다. 지금 CPI랑 아까 보셨다시피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오르고 인플레이션 심한데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요거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요게 좀 이슈가 좀 큽니다. 이걸 시장을 이해할 수 있냐 없냐 이거랑 좀 관련이 되는데 이게 해답이 여기에 있거든요. 제가 요걸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요걸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연준에서 제공하는 RRP예요. RRP가 뭐냐? 이제 영레포인데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RP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레포인데요. 이게 어떻게 쉽게 설명드리면 되냐면 혹시 뭐 CMA 계좌 같은 거 들고 계시나요? 근데 거기에 주식할 때 증권 계좌에 현금 놔두면 얘네가 자꾸 뭘 삽니다. 뭐 산업은행 채권이라든가 뭐 주택공사 채권이라든가 뭐 원화 관련된 뭐 조폐공사 채권이라든가 뭐 요런 걸 자꾸 삽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계속 뭘 돌려요. 채권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저한테 이제 뭐 RP 매매가 됐습니다. 이렇게만 알려주고 이자를 조금씩 준단 말이에요. 제가 뭐 1,000만 원을 넣어놨다라고 하면 하루에 뭐 몇백 원, 몇천 원씩 계속 이렇게 줍니다. 요거를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RP라고 하는데 레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RP라고 하면은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레포 순방향을 말씀을 드릴게요. 레포 거래의 순방향이라고 하면 제가 채권을,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 RP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증권사 계좌에 있는 거 채권을 제가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예수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레포 순방향이라고 하면 제가 채권을 사고 현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요게 리버스 레포라고 해서 RRP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레포 같은 경우에는 반대예요. 제가 원래 순방향이면 채권을 사고 돈을 줬지만 반대 방향이면 제가 채권을 주고 돈을 가져옵니다. 영레포라고 하면은 이제 시중에 있는 돈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요게 연준 입장에서 영레포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없던 게 갑자기 생겼죠. 언제입니까? 요때부터 생겼죠. 4월부터 갑자기 막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이게 지금 딱 봐도 역사적으로 좀 없었던 구간인 건 아시겠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연준 입장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영레포 RRP라고 이야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게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연준이 시중은행에 대놓고 영레포 창구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기존의 레포 거래였다고 하면 시중은행에 있는 채권을 연준이 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줬죠.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줬던 건데, 영레포라고 하면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채권을 이제 시중은행에다가 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시중에 있는 돈을 다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RRP가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돈을 흡수를 하는 겁니다. 이 규모가 얼마냐? 지금 한 달 새에 4,800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4월부터 5월 사이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계신 거 아시죠? 근데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한 달에 1,200억 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이 RRP 규모가 얼마냐면 한 달에 4,800억 달러예요. 연준에서는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양적 완화를 양껏 하고 있는데 이 뒷구멍으로 영래포 창구에서 한 달에 그 4배나 되는 돈을 영래포 그 4800억을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돈을 유동성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아니야. 이게 표면적으로는 양적 완화인데 지금 이쪽 창구 계좌를 하나를 터가지고 영래포 창구에서 돈을 미친듯이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게 좀 키워드고 비밀이었는데 지금 요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야, 물가 상승이야. 분명히 미국채 금리는 올라야 돼. 근데 갑자기 요거 딱 기가 막히지 않나요? 기가 막히죠. 딱 4월부터 꺾입니다. 보이시죠? 거짓말도 아니야. 딱 4월부터 꺾여요. 영래포 열리자마자 이렇게 꺾입니다. 왜냐면 영래포로 유동성을 다 끌어당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표면적으로는 양적 완화고 인플레이션이고 물가 상승인 구간이 맞는데 지금 실제로는 이미 긴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요건데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냐? 뭐 여기까지 갈지 여기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단기 거래 창구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도가 있을 거고 분명히 언젠간 정상화가 돼야 될 거예요. 언젠가는 저 물량이 다 풀릴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지금 시중에서 영래포 창구를 연준이 열어줬어요. 근데 돈 가치가 너무 하락을 했다는 게 시중에 지금 돈이 너무 많아요. 지금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스마트머니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은데 투자할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다시 연준이 영래포 창구를 열어주니까 옳다커니하고 다시 돈을 찍어준 연준에 가서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연준이 이자를 주거든요. 그래서 영래포 창구에 돈을 사정없이 지금 맡기고 있다. 그래서 연준은 한 달에 뿌려대는 것 양적 완화의 4배에 달하는 돈을 최근 4월부터 흡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미국채 금리 하락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상당 부분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이 동반이 되는 미국채 수익률의 하락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을 못 하고 있다. 근데 이러한 뒷이야기가 있었다. 근데 미국은 연준은 왜 이 짓을 굳이 하냐? 미국은 양적 완화를 계속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안 그래도 시장에서 야 인플레이션 와 이거 금리 와 이거 뭐 인건비 물가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채 금리까지 샷이 나와봐. 그러면 이제 시장이 뭐 망조가 들었네 곧 테이퍼링이네 막 이러면서 양적 완화에 제동이 브레이크가 걸리죠. 그러니까 요거를 꼼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단기 거래 창구에다가 돈을 머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왜 그래서 양적 완화를 왜 하고 싶어 하는데 미국 GDP를 늘리고 싶어 해요. 얘네는 일단은 중국을 찍어야 되는데 중국이 어느새 코로나 이후로 미국 GDP 70%까지 따라왔습니다. 근데 중국은 미국이랑 계속 경쟁을 하면 커나갈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 좀 요건 이야기가 길어져서 안 할 건데 옛날에 일본 보는 것 같죠? 미국이 일본 찍어내려서 잃어버린 20년 만든 것처럼 중국은 일단 인구가 너무 많아요. 미국 대비 15억이잖아. 이거 너무 많죠. 그리고 자체 내수 시장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이랑 롱텀의 싸움을 했을 때 미국이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에 따라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해서 미국 달러 가치를 하락을 시키더라도 돈을 정말 미친 듯이 풀어서 그냥 GDP 몸집을 펌핑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GDP로 중국을 찍어 누르려고. 그래서 이러한 뒷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래포 창구에 돈이 이만큼 또 이렇게 뭉쳐져 있죠. 그럼 요게 커졌어. 근데 언젠가는 정상화돼서 레포 공급으로 다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풀리고 양적 완화가 이어지는 와중에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 와중에서 양적 완화가 계속되고 이런 식이면 나중에 유동성이 말도 안 되게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 네, 미국은 GDP를 늘리고 싶어 한다. 무조건. 달러 가치 하락이 있더라도.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이 기조가 계속되면 달러 가치는 더 하락을 하겠죠. 시장이 더 그만큼 많이 오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더 많이 어마무시하게 오를 거다. 특히나 영래포가 레포로 전환이 되는 순간 미친 듯한 슛이 나올 거다. 그때 미국채 금리 수익률도 나올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제가 얘기를 했던 뭐 이제 뭐 금리 관련돼서 민감된 뭐 금융주나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오르겠죠. 뭐 보험주도 마찬가지고요. 삼성화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뭐 이런 공포에 떨겠죠. 떨면서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시장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출될 그림을 제가 이제 예상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얘네가 조금 궁금하시겠죠. 예, 삼성화재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최근에 안 그래도 제가 바빠서 답을 못 해드렸는데
얘가 또 신나게 오르다가 제가 생방하고 나서 또 빵빵 떨어졌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뭐 카카오뱅크 관련된 거는 사실 크게 안 봐요. 카카오손보가 파일을 많이 가져가거나 뭐 치명적인 경쟁자가 될 거라고 아무도 보험업계에서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캐롯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였거든요. 아직도 그 신민아가 광고하던 캐롯 손해보험 있죠.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주자들은 보험업계에서 그냥 아예 경쟁 상대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역할이 크지 않은데 이날 뭐가 있었냐면 미국채 금리가 이때 1.6%대에서 1.5%대로 떨어졌고 1.4%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국채 금리 요런 거 금리 관련된 거 손해보험은 관련이었고 생명보험만 관련이 있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명보험이 듀레이션이 길어요. 보험 상품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금리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생명보험이 더 금리 민감한 건 맞아, 통상.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손해보험주도 마찬가지고 생명보험주도 마찬가지고 그 회사가 들고 있는 그 자산의 계정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채권 비중이 높으면 금리 민감도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 손해보험주도 마찬가지인데 그 생명보험주에 비해서 듀레이션만 좀 짧을 뿐이지 금리에 대한 민감도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빠진 게 맞아요, 이게. 잘 버텨주다가 금리 때문에 빠졌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미국채 금리가 지금 오늘 새벽 사이에 좀 올랐죠. 그러니까 내일은 아무래도 오를 가능성이 좀 클 겁니다. 그래서 삼성화재는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데 뭐 이거 뭐 팔아야 되냐? 뭐 그게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만하면 선녀라니까요. 이만하면 진짜 선녀예요. 지금 시장에 이런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가 좀 빠졌던 이유도 금리 이슈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럼 삼성화재가 만약에 지금 영래포 때문에 금리가 빠지고 있잖아. 뭐 계속 영래포가 심해지면 금리가 빠지면 얘도 영향을 받겠죠. 영향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얘가 만약에 양적 완화가 계속돼. 근데 영래포가 레포로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타이밍이 오면 샷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 오르는 삼성화재를 보실 날도 있으실 수 있어요. 이론상.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 조금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는 그런 그 매체들이 좀 없어서 그런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라도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또 이렇게 한번 잘난 척을 해봤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인사이트랑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좋은 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또 활발한 활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성투하세요.